프론트엔드 개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참고했었던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더 잘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거나 혹은 내가 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 학습 방법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프론트엔드 개발 학습 방법은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만들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구직 공고나 뭐 자격 요건 같은 거 보시면 뭔가 알아야 되고 막 이런데 결론적으로는 특정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기 위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냐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여태까지 웹 개발자 로드맵 혹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알아야 하는 지식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이 주변 생태계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들을 먼저 저희가 다져나가면서 주변 기술들을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괜찮은 사이트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 학습 방법을 쳤을 때 구글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걸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파악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배운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이런 사이트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살펴볼 사이트는 바로 웹 개발자의 약간 정석 같은 지침서 같은 MDN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 사이트입니다. MDN 같은 사이트도 보통 이제 그 개개인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또 이 모질라 디벨로퍼 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프론트엔드 웹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 기본적으로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CSS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고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혹은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브라우저별로 CSS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들 혹은 경험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뭐 기본적인 문법들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호출해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이 페이지들을 점점 많이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들을 좀 더 유리하게 바꾼다거나 애니메이션들을 추가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이제 간단한 텍스트만 뿌리고 있는데 저게 뭔가 데이터들을 많이 호출해오거나 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뭐 차트를 표현한다거나 했을 때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런 사이트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도 안에 보셨을 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책 몇 권, 최소 막 세네 권 이상의 수준, 학습 수준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신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는 MDN 문서를 먼저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조금 간과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을 때 그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해서 HTTP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라고 하는 이 장고걸스의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간단한 글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 가지고 인터넷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리뷰 혹은 잘 모르신다면 학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내 사이트에 이제 보배 같은 존재 생활 코딩인데요. 생활 코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강의료를 내지 않더라도 정말 되게 높은 수준의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처음에 웹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그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HTML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CSS도 학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제 이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나는 익숙해라고 하시면 이 좀 뒤에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HTML, CSS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을 만한 부분이 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이트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일단 만들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강의를 먼저 듣고 내용들을 익힌 다음에 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HTML, CSS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부터 출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div 태그, span 태그라도 먼저 만드시면서 뭐 시멘틱 마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좀 반응형이라던가 모바일 기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들을 배워나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HTML, CSS는 뭐 이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더 배우셔도 되지만 좀 더 많은 사이트들을 제작해 보시면서 경험하시는 게 가장 체화가 많이 되는 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인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고요. 특히 뭐 이벤트 관리 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돔 조작뿐만 아니라 약간 자바스크립트의 좀 고급 패턴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자세하고 그다음에 좋은 예제들로 다루고 있어서 이 사이트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중에 뒤로 가시면 여기 가보시면 막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해가지고 뭐 다큐멘트, 이벤트, 인터페이스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쪽 보시면 뭐 어디셔널 아티클 해가지고 되게 고급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밑에 보시면 웹소켓 이런 것도 있네요. 저도 아직 사실 다 보진 못했는데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국내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인포를 번역을 하신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여태까지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기여를 많이 해주셔서 좀 커뮤니티가 이런 좋은 양질의 글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웹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단골로 그 뭔가 이거 꼭 보셔야 돼요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일단은 웹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맨 처음에 구글에서 먼저 웹 기술 공식 문서로 얘기를 할 만큼 웹의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PWA라고 하는 기술이 막 나왔을 때 그 기술을 막 뭔가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썼었는데 일단 이 사이트를 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 왼쪽 목차를 보셨을 때 목차부터 일단 되게 좋아요. 어떤 목차냐면 이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아키텍처럴 패턴이라든가 인티그레이션,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화두가 되는 뭐 VR, AR, VR 같은 것도 있고 퍼포먼스 측면.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이트를 퍼포먼스 메뉴를 보면서 많이 시작을 했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리아 그리고렉이라고 하는 구글러, 이제 구글의 어떤 성능의 대가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많이 내용들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보시면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났을 때 어떻게 하면 페이지를 좀 더 최적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더 빨리 로딩이 되게끔 고민을 하시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그런 지점들이 오시게 될 거고 그런 지점에 왔을 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동작 방식들, 원리들을 알고 계시면 사이트를 더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패널들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 시큐리티 보안 쪽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HTML, 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꼭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떼면서 보셔도 되고요. 다 떼고 나서 좀 사이트를 만들다가 더 나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더 성능적으로 좀 더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보시면 지금 뭐 렌더링 퍼포먼스 오버뷰 가보시면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리안으로 바꿨을 때, 한국어로 바꿨을 때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꼭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거. 그 다음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이트, 뭐 일리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제가 유다시트에서 처음에 이제 접하고 그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유다시티 쪽에 보시면
카탈로그 쪽,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본문에다가 앞에 이렇게 적어놨던 사이트들을 전부 다 첨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본문에 있는 사이트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다시티에 이제 카탈로그 쪽 가보시면 이렇게 웹 개발 관련돼서 내용들을 무료 강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이 강의는 웹사이트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공짜 강의를 들었었고요. 자바스크립트 프로미스라든가 밑에 보시면 또 브라우저 렌더링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무료로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마 자막이 영어로는 제공이 될 텐데 한글로 제공이 되는 거는 예전에 이 퍼포먼스 쪽을 아마 뭐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국내 기관과 국내 기업과 협업해서 한글 자막 하나 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 그건 정말 옛날이었고 요즘에는 또 어디까지 제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글로도 자막이 제공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웹 펀더멘털은 약간 좀 예전 문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쯤에 봤었으니까 되게 오래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웹점 dev는 이제 그 문서들이 많이 옮겨온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에서 다시 웹사이트를 정비해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런을 또 가보시면 아까 보셨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주제별로 묶어서 웹 바이탈이라든가 뭐 매트릭스, 패스트 로드 타임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블로그 쪽을 가보시면 블로그 쪽에 또 되게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웹의 최신 스펙들뿐만 아니고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어떤 그 팁들이라든가 테크닉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만한 게, 아니 그래서 자꾸 계속 그렇게 뭔가 영어 사이트만 알려주면 대체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 혹은 영어 좀 거북한데 왜 자꾸 영어를 알려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또 이제 2021년에 이 구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글 시대가 좀 그렇죠. 아무튼 구글이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구글의 아주 퀄리티 높은 정말 질 좋은 번역기가 요거를 다 번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CSS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농담과 조롱으로 가득 찬 악명 높은 도전입니다. 너무 어렵게 써놨죠. 아무튼 뭐 CSS를 다루는 게 어렵다, 뭐 이 정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코드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드와 여기 아래 보시는 이제 이런 영상과 이 글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번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본을 돌려서라도 보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뭐 컨텐츠 센터에 디스플레이 그리드 해가지고 하는 저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볼게요. 한동안 제가 작년도 아닌 것 같아요. 재작년 한 2, 3년 전에 막 이런 번역글들을 많이 번역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참고했었던 사이트는 사실 지금 보시는 데브투가 아니라 미디엄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미디엄. 미디엄이 이제 유료화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이 저자분들이, 그 블로그 저자분들, 글 저자분들이 데브투라고 하는 사이트로 옮겨갔는데, 기존에는 미디엄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을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게 좋은 글들이 있고, 또 그 글들을 보시게 되셨을 때 알고리즘이 돌아서 내가 관심 있는 글 혹은 관심 있는 주제로 또 이렇게 뭔가 추천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국어 번역 누르면 바로 다 됩니다. 저희는 구글의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브투도 마찬가지로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엄과 데브투에 있는 어떤 관심이 있는 글들을 찾아서 뭐 그 관심 저자한테 팔로잉을 한다던가 하시면 그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그 개발하시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만한 사이트들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스카치.io라고 해서 여기에도 정말 좋은 튜토리얼이라든가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뷰에서 뭐 리액티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바인딩 옵션 이렇게 나와 있죠. 클릭해서 봐볼게요. 가서 보시면 일단 사이트가 이뻐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뭔가 텍스트만 나오고 막 이 뭔가 스타일링에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 이런 사이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디자인도 잘 됐고 아주 보기 좋군 이런 사이트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스코치 IO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글들이 정말 잘 돼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이 중간에 코드 신텍스 할라이팅 코드의 컬러들을 잘 보여주는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보시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치 IO도 추천을 드리고요. CSS 트릭스는 사실 이것도 너무 오래된 블로그죠. 오래된 블로그이기도 하면서 막 마크업이나 퍼블리싱, 특히 이제 스타일링 작업하실 때 정말 많이 참고하게 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CSS에 약간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CSS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하시다 보면 여기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SS 트릭스도 한번 이렇게 쭉 정독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SS 트릭스 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아까 보셨던 스카치 IO랑 좀 비슷한 사이트로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code.tutorials+.com 뭐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여기 뭐 HTTP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글을 또 번역한 게 하나 있는데 HTTP도 쳐보시면 HTTP가 뭔지에 대한 그 프로토콜 글도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아래다 링크는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다 보면 되게 좋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되게 괜찮은 글들이 많아서 챗 애플리케이션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웹 기반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가 해서 쭉 코드들도 올라와 있고 설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마지막 부류가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개발자분들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개발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또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보는 글이 이제 켄트 C 다시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정말 많이 하시고 지금은 풀타임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이제 강의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래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글들을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리액트에서 타입스크립트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리액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테스팅 관련된 강의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블로그를 좀 되게 크게 추천드립니다. 강추하는 블로그고요. 또 리액트 쪽에서 워낙 유명한 이 댄 아브라모브 리액트 코어 팀에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분도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번역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도 궁금한데 자, 모든 추상화에는 대규모로 배포할 때 고유한 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구나라고 이제 약간 잘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스킬도 많이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글을 좀 추천드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리액트를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뷰도 좀 얘기를 해야겠죠. 뷰 같은 경우에도 뷰스쿨이라고 하는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뷰스쿨의 아티클 쪽 보시게 되면 이제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줘요. 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뷰 스토어 프론트 만든 사람인데 되게 글을 잘 쓰고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같이 봐주시면 뷰제스 관련된 좋은 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좀 좋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서비스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뷰랑 리액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뷰랑 리액트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를 막 많이 쓰다 보면 도구들을 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를 썼을 때 더 빠르게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부분이 다 리액트나 뷰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을 익혀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만으로도 한번 개발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로도 또 따로 개발을 해보시면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액트나 뷰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뷰스쿨이라든가 뷰 쪽에는 뷰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뷰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사이트 오시면 뷰 관련된 글들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보시고 또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npm이라든가 웹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또 그거는 하시다 보면 또 프레임워크를 배우시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하시게 될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괜찮은 사이트들 이런 순서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양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으실 텐데 그만큼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학습하시게 되면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하셨을 때 정말 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정말 기술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공유해드렸던 사이트 보시면서 좀 재밌게 웹 개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